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커원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지극히 조금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저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중국 주식을 열심히 같이 투자해가지고 한번 모아서 나중에는 부자가 되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극히 좀 주관적인 얘기지만 앞으로 좀 중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서 같이 좀 부자가 되자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정말 뭐 어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 열심히 중국 주식 공부하는 한 개인 투자자고요. 쿠커원으로 닉네임 쿠커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주식들 같이 공부 서로 할 수 있도록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좀 시작할게요. 우선은 중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저평가된 우량주입니다. 그냥 저평가된 주식이 아니에요. 우량주라는 거죠. 우량주라는 건 말 그대로 주식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의 주식.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전자, 뭐 포스코, 뭐 기타 등등 큰 우량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중국은 어쨌든 우량 기업이 많단 말이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땅덩어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인구도 워낙 많고 하니까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금만 아이템이 괜찮다 하면은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경우가 되게 우리나라보다는 높다고 해요. 뭐 지금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창업 열풍이 불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창업한 학생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겠죠. 어쨌든 시너지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건데 저희 나라는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저희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창업 인구보다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아무래도 좀 창업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져가지고 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국가의 발전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중국은 그래요. 중국은 유명한 창업 국가가 되기도 했고 열심히 지금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량주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뭐 밑에 있는 로고는 많이 익숙하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철강 기업을 이끌은 포스코라는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이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이제 바오스틸이라고 써있죠, 영어로. 네, 바로 중국 철강 1위 기업인 바오산 철강입니다. 네, 보산 철강이라고도 하고요, 바오산 철강이라고도 하는데 주식 지금 나와 있는 시가를 좀 볼게요. 포스코는 현재 지금 30만 원에 평가되고 있고요, 주식이. 그리고 바오산 철강은 중국 돈으로 8위안, 한국 돈으로 약 1,320원 정도 되는 한 주당의 차이가 엄청 크죠? 뭐 30배 차이 정도 나죠. 근데 여러분들 바오산 철강이랑 포스코랑 지금 세계 시장에서 어떤 철강 업체가 지금 더 높을까요? 지금 이제 놀랍게도 저 시가총액은 차이가 되게 바오산 철강이 싼데도 지금 철강 세계 2위 기업이에요. 바오산 철강이. 원래는 바오산 철강이 5위인가 6위인가 그랬고 포스코가 원래는 2위 정도에서 원래는 1위도 했었던 기업이고 우리나라. 근데 바오산 철강이 우한 철강이라는 기업을 중국 내에서 인수를 하면서 막강한 철강 공룡 기업이 된 거예요. 바오산 철강이. 어마어마하죠. 세계적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봤어도 이미 바오산 철강이 매우 세계 시장에서 높은데도 순위가 이 시장 내에 있는 주식시장 내에 있는 이 비용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매우. 그렇다고 해서 뭐 포스코가 뭐 나쁘다 그런 주식이 아니라 포스코도 예전 옛날 10년 전만 해도 뭐 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주식이었어요. 원래 시가총액 옛날에 시가가 15,000원 정도, 만 원 정도 하는 주식이었는데 10년, 20년이 지나서 원래 한 60만 원까지도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포스코가 60배에서 50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뭐 30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바오산 철강에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 바오산 철강이
1320원이라면 과연 10년, 20년 뒤에 이 철강 기업인 공룡 철강 기업인 이 바오산 철강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죠, 진짜. 일단 철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도 좀 필요한 철강 구조물 쓸 때도 이 철강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자동차나 어떤 그런 특정 부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철강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중국 내수 시장이 좋아지고 세계적으로도 이 저평가되어 있는 바오산 철강이 열심히 철강을 만들어낸다 하면은 아마 큰 공룡 기업이 되지 않을까. 너무 저평가돼 있죠, 진짜. 1,300원이면. 그리고 이런 바오산 철강 자체가 지금 중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환경오염에 대한 그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이 철강에 대해서 좀 약간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량 기업일수록 그거에 대한 대처가 높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하위 기업들은 그런 중국의 어떤 그런 환경 규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많이 파산하거나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룡 기업, 우량 기업에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세계 증시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요. 세계 증시 상황으로 이제 지금 워낙 유명해요. 지금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 주식은 나스닥이라고 하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미국이 세계 시장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유망한 그 기업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 한마디로 이 미국 경제가 활발해지고 주식 시장이 떨어지긴 했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증시 시장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만 아직 그 세계 시장 증시 상황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직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시장 증시가 이미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저평가돼 있고 장기 매집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 중국 주식이 세계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세계 1위 경제 시장에 우뚝 서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도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있죠. 이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이 밉고 중국이 좀 뭐 사드 보복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뭐 인구가 많고 뭐 땅덩이가 넓다고 해서 하위 국가들을 좀 우롱하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은 중국이 이미 세계 증시 시장에서도 아직은 저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것을 직시를 해야 돼요. 뭐 중국의 어떤 대단한 뭐 공산당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업 자체를 봐야 돼요. 기업들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기 때문에 세계 증시 시장에서도 앞으로 향후 전망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네, 세계 증시는 그렇게 상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도 앞으로 상향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 예, 중국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주식이 고평가로 이제 이어진다 하면은 주식이 열심히 오르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의 인구수예요. 중국의 인구수 또한 우리가 반박할 수 없죠. 이미 세계 1위에요. 전 세계 1위고 13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우리 전 세계 인구 60억 인구 중에 13억이면 거의 뭐 중국에만 5분의 1의 인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6천만 인구인 대한민국도 열심히 이렇게 세계 국가 순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13억 인구라는 거는 진짜 무시 못하는 거예요. 13억 인구가 앞으로 그 내수 시장이 발달이 되고, 그 내수 시장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식료품이라든지 뭐 어쨌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있어서 내수 시장이 활발해지면은 그만큼 매출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하겠죠. 순이익과 매출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주식은 올라간다. 네, 인구수를 보시면은 13억 3,790만 명 정도 되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네, 세계 1위 인구입니다. 네, 아유, 기업을 말했네요. 세계 1위 기업들도 언젠가 중국에 생겨나겠죠. 네, 면적은 세계 4위고 지금 1인당 GDP가 매우 낮죠. 어쨌든 그러니까 총 GDP는 거의 세계 2위라고 보지만 그만큼 중산층이 적다라는 거죠. 이 안에 인구수는 많지만
앞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중산층이 많아지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공장을 세우고 이런 우량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중산층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그 내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결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국에 있는 주식도 올라간다는 거죠. 네, 정말 이 인구수와 또 세계 증시 상황과 이 저평가되는 상황을 좀 바라봤을 때 앞으로 중국의 그런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치 투자에 대한 좀 신념이 필요해요. 가치 투자.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1991년도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로 주식을 성공한 우리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저도 이제 좀 약간 주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주식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듣게 돼요. 이제 삼성전자가 유명하죠. 삼성전자.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 직장인이었고 그때는 뭐 이제 삼성을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무슨 일반 중견 회사에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고 그때 당시에 월급도 뭐 그 꽤 받는 분이셨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라서 뭐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고 제 성공 투자한 주식 성공 투자한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1990년대 25,000원 정도 하는 주식을 달달이 뭐 몇십만 원씩 모았다고 해요. 달달이. 거의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은행 이자율도 높아서 그냥 적금만 들어도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좀 깨어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넣을 때는 뭐 100만 원도 넣고 그때 당시에 돈을 좀 버셨나봐요. 어쨌든 뭐 몇십만 원씩 넣고 어쨌든 근데 25,000원이었으니까 뭐 25,000원에 한 주만 사실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개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젊으실 때였으니까 30대셨으니까 그걸 한 10년 20년 모으신 거예요. 10년 20년 모으셨고 1991년부터 2010년 2015년까지 쭉 모으신 거죠. 노후로. 지금은 이제 거의 60대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5, 60대. 얼마를 모으셨을까요? 한 10년 20년 모았으니까는 모은 걸로만 따지면은 약 1억 정도 모으셨겠죠. 10년 20년 모으셨으니까 열심히 모으셨겠죠. 근데 이게 1억만 모았을까요? 1990년대 초반 초중반에 25,000원 했던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은 25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250만원을 돌파했고 거의 100배 수준이잖아요. 지금 자산 규모가 거의 100억 원 이상 된다고 해요. 엄청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냥 우롱하고 에이 뭐 그 IMF 터졌을 때도 주식 망한다, 주식하는 사람들 망한다, 뭐 투기다, 주식은 주식은 나쁜 거다 했던 그런 사람들 뒤에 그렇게 바보같이 가치 투자를 했다는 거죠. 10년 20년이고 결국 누가 바보가 됐을까요? 바보라고 우롱받았던 바보는 바보가 아닌 부자가 되었고 바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진짜 바보가 되었죠. 네, 이런 가치 투자에 대한 신념이 좀 필요하고 저는 중국 주식이 좀 그런 주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업들, 중국 기업들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잘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쿠커온이었습니다.